자, 실제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숏폼 기획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숏폼이라고 하면 영상 제작에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쭉 따라서 제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숏폼 트렌드라고 하면 길이나 후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최적의 길이는 15초에서 35초,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초반 3초 이야기 드렸던 이런 주의를 끄는 3초가 있어야 합니다. 훅이. 그리고 무음 시청이나 시각적으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무음 시청을 하기 위해선 온스크린, 그래서 텍스트가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2, 3초의 컷 전환이라든가 줌인, 줌 아웃, 그래서 자막이 나오는 거나, 그리고 세로형으로 핸드폰의 모바일형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해서 알아둘 사항입니다. 그래서 AI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속도나 일관성, 데이터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그 속도에 대해서 빠르게 제작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질 수 있고, 데이터 기반에서 A하고 B, 완시율이라고 하는 최적의 구성을 만들 수 있고요. 최적화된 템플릿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퀄리티,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5가지 이제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면, 3초 안에 정말 시각적으로 또는 이제 무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자막이나 내용이 확인이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그 명확히 메시지에는 2가지씩 구조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다양성을 갖는 거는 화면 전환에 대한, 그래서 정말 지루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려면 2, 3초 만에 빠르게 뭔가가 전개돼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클릭률, 우리가 이거 보세요, 저장해 놓고 보세요, 다른 의견 주세요, 질감, 이제 질문이나 득템형에 대한 것들을 완료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 최적화라고 하는 완시율 35% 이상을 목표로 해서 업로드 직후에 1시간 내에 초기 반응에 대한 요 노출 확산 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대본 작성을 하실 때 훅이나 밸류의 값을 줄 때 좋아요라고 이제 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길이나 문체 90자에서 150자, 네, 정말 빠르게, 그래서 눈으로 읽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 사람에게 뭐뭐 해주세요, 지금 저는 합니다, 높아집니다 라고 표기한 거는, 네, 이게 서식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면할 때는 구어체 사용이 더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작성하면서의 추가 이제 그 제약 조건이나 페르소나에 대한 느낌, 이런 것도 네, 필요하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본 만드실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결정이 됐으면 훅 밸류, 그리고 클릭률, 구조에 대한 걸 잘 아셔야 되니까 공부 시간은 절반으로 성적을 올리는 방법. AI가 요약부터 퀴즈를 다 해준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외우는 것보다는 해당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 것, 그리고 많은 내용도 이제 디자인 내용이나 이것들에 대한 정의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시면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득인지 호기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바로 만드실 수 있는.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너무나 과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과도하면 과유불급, 네, 넘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낭독한다라고 했을 때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 붙지 않거나 호흡이 끊기면 그 부분도 다시 재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길이에 대한 최적화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이 12자에서 15자, 그리고 그 속도감 유지해야 되고요. 스토리보드 작성하실 때 필수 컬럼에 대한 구조가 있어요.
프레임 번호나 비주얼 할 때 이제 오디오나 온스크린 그리고 시간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작성 가이드에 따라서는 카메라 앵글이나 피사체의 이제 형태, 구조에 대한 거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체크리스트, 안전한 영역인지 내가 이것을 다시 재활용함에 있어서 그런 화면 내에 안전한 테스트인지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 워크플로우 만들면 구조화, GPT가 많이 잘 하죠. 뭐 클로드를 사용하거나 제미나이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 시켜요. 캔바나 피그마로 시각화 시키고, 편집할 때는 캡컷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검토하면서의 전체 내용을 다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를 이제 만든다고 보면 패턴에서 우리가 이펙트를 일단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무식하게 암기해? 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아니죠. 3개의 단어를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든,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런 퀴즈나 그 실제 화면에 대한 것들 보여서 신뢰도를 높게 하고, 마무리에 대한 거는 이제 잘 보려면 저장해라, 또는 클릭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이 중요한 걸 또 이야기할게요. 저도 이제 일상적인 자막을 보기도 하고, 핸드폰에서는요, 시각장애인에게 특수 맞춤형 돼 있는 그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막은 무음 시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럼 이어폰 꽂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나 자막에 그런 것들을 표기해서 영상을 보지 못해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노출 각도에 대한 것도 볼게요. 그냥 두 줄 규칙. 가장 이제 자막이라고 하는 거는 본문이나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 거의 부분에서의 그런 자막을 두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적절한 노출 속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초당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본문이나 내용에 대해서 또 처리되는 이런 것들이 싱크되는 것도 중요하고, 음악도 나오면서 사람 목소리도 나오면 우리가 조화롭게 편집도 한 거거든요. J컷, L컷 하면서. 그래서 영상 내에서의 그런 제작, 내용들, 그리고 자막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깊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이제 살펴보시면 우리가 뭔가 자동으로 자막에 대한 거나 영상 처리하는 거 부분을 자동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컷 편집, 우리 잘라서도 하죠. 그래서 위스퍼라든가 브루라든가 캡컷에서 오디오 텍스트를 추측해 가지고 하던가, 컷 편집에서 줄바꿈으로 조정해서 자막 조정이거나, 키워드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플랫폼별 익스포트 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어에 대한 전략도 살펴보면, 우리가 다국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리고 영어권 시청자 유입은 알고리즘 추천 범위를 더 많이, 그래서 초벌 번역하고 뉘앙스 다듬고 현지체 구어나 밈이라고 해서 반영도 하고, 현지화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합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 30분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에 아이데이션, 그리고 AI 대본 작성하시고요. 스토리보드 구성한 다음에 영상 편집, 그래서 빠르게 자막 편집, 그리고 최종 검토하고 업로드하는 거. 이게 효율성 극대화시키는 타임라인이에요. 너무 길게 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작업하시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이 30분 동안 이제 하실 때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면
타겟팅하는 페르소나 값을 갖고 어떻게 이런 그 값을 할 건지. 자, 그래서 데몬이나 스토리보드 만들 때 프레임에 대한 것들 썸네일 스케치 하시고 시각적인 구성을 확정했는지, 그리고 자막이나 편집할 때는 키워드를 강조했는지, 그래서 자막이 잘리거나 라인의 간격, 정렬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타임이나 이런 그 키보드 단축키 사용하고 에셀 라이브러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글자를 잘리거나 라인 간격,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가 어느 정도에서 겹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줄 이상으로 하게 되면 자막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자막은 최대 2줄. 그리고 배경 대비 색깔이나 이런 것들 잘 조정하셔야 되고, 썸네일에 대한 것도 영상을 하시게 되면 해시태그나 고정 댓글 이제 할 때 메타데이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 품질. 네. 그래서 실전에서 AI로 쇼폼 제작을 하신다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기획. 그래서 제가 AI로 계속 공부 시간에 대한 절반 줄이기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 보면 영상 같은 경우도 저도 2배속으로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도 전달받고, 또 GPT나 페르소나 부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간결한 대본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도입, 본론, 그 다음에 마무리 컷해서 6컷에 대한 거를 시각화하기도 하고, 화면 전환이나 자막의 위치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강조글은 중간이나 상단에도 표기를 하지만 자막은 이제 아래 중앙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캡컷 같은 템플릿 이용하시게 되면 블루라든가, 블루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AI 자동 자막 기능을 하게 되면 정말 빠르게 15분 내에 내가 보여줄 AI에 대한 그 영상 자막은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여러분이 찾는다면 AI 성과에 대한 거 정말 빨라요. 완시율.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영상을 다 보는 거.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한 거를 정말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래서 AI가 상당히 그 많은 것들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3초 컷 후킹 같은 결정적인 것도 핵심 인사이트도 잘 뽑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에 시청 지속 기간이 상당히 늘릴 수 있다 보니 참여도 높이게 해서 그런 행동, 클릭하는 노출 행동 그 부분이나 댓글이라든가 우리 이런 자막 처리하면서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죠. 그리고 실천 가이드라고 하는 걸 잡으실 때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날짜별, 요일별로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월화, 수목, 금토일에 역할적인 날짜에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잡아 놓으시면 상당히 영상 제작하실 때 이제 스토리 정도가 잘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이데이션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화요일은 대본, 그리고 수요일은 스토리보드, 목요일은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그리고 배포 분석이라고 하는 걸 금토일에 하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썸네일 캡션 같은 거를 다시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해나가는 거 부분을 보시면 무료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순서대로 기획이나 대본은 GPT나 노션 AI 이용하셔서 기획하고 대본 정리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캔바나 피그마나 그리고 엄래쉬라고 하는 부분이나, 자막 편집에는 브루하고 캡컷, 그 다음에 번역이나 글로벌 부분이라고 하시면 DeepL이랑 또 위스퍼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무료로 사용하는 그 도구로서 최적의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무료 도구 사용하시면서 그 영상 편집하실 때 브루하고 캡컷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